의견 묻기. How about we meet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tation?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40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how를 이용해서 의견 묻기 혹은 제안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How about we meet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tat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숙대 입구역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중요한 게 how about 패턴이죠. 오늘의 핵심 패턴이 how about입니다. 자, 그러면 how about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한번 보시면 자,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오늘 대표 문장은 1번입니다. How about 주어 플러스 동사 이 형태를 지니고 있죠. 근데 두 번째 형태도 있어요. How abou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고 바로 동명사, 즉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형태로 제안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2번 형태로 제안을 많이 하세요? 이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컨대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자, 영화 볼까라는 말이 있고요. 또 영화 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좀 더 친한 사이의 어투처럼 느껴지세요? 볼까죠? 볼까? 보면 어떨까요가 조금 더 거리감이 느껴지고 조심스럽고 약간 머뭇거리는 제안처럼 들려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좀 더 친한 사이에서 직설적으로 그냥 딱 뭐 하자 이런 느낌이 좀 드나요? 바로 2번입니다. How about 동명사가 좀 더 뭐 하자 좀 더 직설적으로 제안하는 느낌이 들고 1번이 좀 더 조심스럽고 머뭇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는 걸 영어로 tentative라고 하는데 일시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2번은 좀 더 친한 친구 사이에 1번은 약간 거리감이 있거나 좀 조심스러운 제안이나 조금 상대의 그 마음을 떠보는 제안 이런 걸 할 때는 1번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실제 그거를 대입해보면 첫 번째 형태는 How about meeting at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How about we meet at 이라고 그랬어요. 1번이 훨씬 캐주얼한 표현 방식입니다. 좀 더 가벼운 표현 방식 그리고 우리말 어감은 어떻다? 숙대 입구에서 볼까? 혹은 볼까 정도인 반면에 B번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 물론 B번을 쓸 수 있지만 약간은 친구가 아니라거나 좀 거리감이 있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라거나 이럴 때는 숙대 입구에서 보면 어떨까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확실히 그런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ing형을 쓰느냐 주어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제가 함께 공부한 학생들은 거의 A번으로 영어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이 B번 타입인 주어 동사를 써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했던 걸 글로 적어놓은 건데 ing일 경우에는 주어가 거의 you예요. you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me인 경우도 있지만 you가 많고요. 그 다음 좀 더 straightforward하게 들린다고 그래요. straight, 직설적, forward 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좀 더 direct하게 들려요. 근데 두 번째 주어 동사일 경우에는 주어가 누구나 될 수 있다. 즉 we도 될 수 있고 뭐 you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이게 될 수 있고 좀 더 예의를 갖춘 제안으로 들린다. 그리고 조금 더 망설이는 느낌, 조심하는 느낌으로 들려요. 오케이?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것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how about ing나 how about 주어 동사로 제안하기를 공부하는 날이지만 이 표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what would you say to 혹은 what would you say to 동명사나 명사를 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What would you say to는 이거는 전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What would you say to는 how about 주어 동사보다 더 indirect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이거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What would you say to ing나 What would you say to something이라고 하면 상대가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해도 미안하고 부담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how about를 얘기했는데 거절을 하면은 조금 빈정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고급 표현이기는 해요. What would you say to something이라는 거. 이걸 해석하면은 to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요? 라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상대에게 제안을 하는데 좀 더 부담을 덜 가지도록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how about 가지고 잠깐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 싶은데 여러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How about 그 다음에 seeing a movie this weekend. 자, 여러분도 제가 적을 때 여러분들 혹시 댁에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을 때 여러분들 같이 적으시면 참 좋아. 옆에 종이 같은 걸 놔두고 볼펜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How about seeing a movie this weekend 하면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예요. 맞죠? 하니까 B번이 That would be great. 멋지다. 너무 좋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는 거는 부담 없이 제안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해요. How about we watch the new horror movie.
근데 영화 보는 건 보는 건데 새로 개봉한 공포물 보는 게 어떨까? 이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공포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how about watching, how about seeing 보다는 how about we watch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쓰는 게 좋다. 요 짧은 대화문을 통해서 그 어감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좀 느끼셨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네,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at would you say to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회의를 금요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느껴져요. 조심스럽고 좀 더 머뭇거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Daniel, what would you say to moving the meeting to Friday? 정말 많이 쓰거든요. 특히 업무하는 상황에서. 진짜 좋은 표현인데 제가 역시 함께 공부한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좀 하는 분들도 이런 표현은 잘 못 쓰셔요. 네, 거의 what do you think 이런 것만 쓰고요. What would you say to ing는 잘 못 쓰더라. 이것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 더 생각이 나서 또 공유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오늘 준비를 제가 새로운 원어민과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What would you say to trying out a new 필라테스가 이제 영어로는 저도 발음이 정확하게는 잘 안 되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What would you say to trying out 새로 시도해보다 a new Pilate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필라테스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PT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분은 하바보다는 이걸 더 썼느냐? 좀 더 예의를 갖추려고. 아니 그냥 자기의 본업인 나 몸 만드는 거 근육 만들어주는 거에 충실하면 되지. 자기가 뭔데 새로운 필라테스를 해보라 마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고객에 따라서는. 따라서 고객에게 예의를 차려서 할 때는 How about you try out도 좋지만 What would you say to 하면 더 polite하게 들린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먼저 맛배기로 이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model examples 가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자, 1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Model examples. 우리 화요일 6시에 만나는 거 어때요? 자, 좋습니다. 우리 화요일 6시에 만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how about 다음에 ing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we meet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를 써도 돼요.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의 사이에서는 그냥 how about meeting 바로 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거리감이 있다거나 안지 얼마 안 됐거나 클라이언트거나 이러면은 how about we meet at 6 on Tuesday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 차이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 모범 답안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How about we meet at 6 on Tuesday? 좋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예의를 차렸죠. 다 같이 읽어볼까? How about we meet at 6 on Tuesday. 멋지죠? 한 번 더 안 보고 시작. How about we meet at 6 on Tuesday. 좋습니다. 2번 한글 역시 한번 들어볼까? 길 건너 피자 가게에서 간단하게 점심 먹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길 건너에 피자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요. 거기서 간단하게 점심 먹으면 어떨까요? 자, 누가 누구에게 하냐면 팀원이 팀장님에게 하는 말이고요. 지금은 한 6명 정도가 망원동에 여기 회사에 점심 먹으러 밖에 나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 팀원은 팀장이 조금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How about we grab lunch at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How about ing가 안 되느냐? 되긴 하거든요. 충분히 되지만 이때는 How about we have나 How about we grab lunch at the new pizza place across the street 이런 정도의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about we grab lunch at that pizza place across the street?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를 썼네요. 그죠? 그리고 간단하게 먹거나 완전 간단하지 않고 그냥 백반을 먹더라도 grab lunch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How about we grab lunch at that pizza place나 at the new pizza place 그 다음에 across the stree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about we grab lunch at that pizza place across the street? 좋습니다. 이제 3번 한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어떨까? 좋네요. 자, 들어보셨는데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에어컨 틀어놔서. 그래서 야, 전원 껐다가 다시 있다가 켜면 어때? 이거는 정말 친한 친구나 부부 간의 대화라고 하면 ing 써도 되겠죠. 충분히. 하지만 약간 윗사람에게 할 때는 how about we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뉘앙스 차이 완전히 알 거고요.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은 뭐 on and off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바로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보시죠. How about turning it off and on again? 좋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어떻습니까? 얘는
친한 사이나 부부 사이니까 How about turning it off and on again? 이렇게 표현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How about turning it off and on again? 요럴 때는 ing가 좋겠습니다. 영문 한번 들어보시죠. How about turning it off and on again?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 4번 한글 들어보실까? 그 친구 멜린다랑 자리 마련해주면 어떨까? 좋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거기서 멜린다가 지금 싱글이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그 친구가 이제 제프겠죠? 야, 그 제프를 멜린다랑 한번 연결해 줄까? 내가 자리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가볍게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How about 그 다음에 setting him up with Melinda 이렇게 되는데 How about ing 쓰는 건 쉽죠? 근데 set somebody up with 누구라고 하면 누구랑 누구를 셋업 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 걔들 소개팅 한번 해줄까? 이런 말도 있던 반면에 야, 걔들 둘이 한번 어떻게 좀 자리 한번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setting him up with Melind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써야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훨씬 어색해요, 여러분. 그들 둘에게 만남을 주선해 줄까? 이런 게 훨씬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남을 주선해 주다 하는 것이 일상에서 여러분 많이 씁니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주 레지스터, 격이 높은 단어를 일상에서 잘못 쓰면 알아만 듣고 이상하네? 이렇게 느끼는 원어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소개팅 걔들 한번 해줄까라거나 걔들 둘이 한번 어떻게 좀 연결해줄까 이런 말들을 잘 써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et somebody up with him이라고 그랬고 ing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영문 한번 들어보시죠. How about setting him up with Melinda? 맞죠? 제가 금방 했던 거. How about setting him up with Melinda? 딱 나오죠? 그러면 set somebody up with는 이런 이성 간의 자리를 마련해 줄 때만 쓸 수 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어떻게 자리를 좀 마련해 줘야 돼. 이럴 때도 How about setting them up with 누구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setting them up with Mr. 김에서 김 사장님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 자리 좀 마련해 볼까 내가? 이럴 때도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가격 인상을 조금만 보류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한글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회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회의에서. 그리고 가격 인상권을 아젠다를 두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차장님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가격 인상이 지금 8월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좀 미루면 안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회의석상에서도 가볍게 얘기하면 하버 아인즈를 쓸 수 있지만 그래도 회의니까 그리고 가격 인상 보류 이런 건 조심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how about 주체는 we거든요. we 보류하다 그 다음에 raising the price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raising the prices.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보류하다는 표현에서 막힐 거예요. 그 표현은 hold off 끊고 on ing를 써요. 왜 그러냐? hold off까지의 off가 부사거든요. on은 전치사예요. 이게 하나의 구동사를 이루는데 왜 그런 보류하다는 뜻이 됐냐면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몸이 앞으로 나가요. 근데 내 스스로를 hold myself 여기에는 oneself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를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케이크를 아직 먹으면 안 되는데 손을 대려고 몸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이 아내에게 걔 못 대게 해 손 이러면 hold him off. hold him off the cak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걔를 못 가게 붙들고 케이크 근처로 못 가게 하는 게 hold him off예요. 느낌 오시죠?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신이나 누군가를 멈추게 하다, 중단시키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행위를 미루다, 보류하다 할 때 정말 많이 써요, 사실은 이 표현을. 근데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영화에서도 이런 거 쓰는 거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Let's hold off on finishing the project until we know more about the problem이라고 해서 지금 프로젝트 하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잘 파악할 때까지 프로젝트 진행을 또 마무리를 좀 더 연장했다가 좀 보류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게 어떨까 할 때도 hold off on something이나 doing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hold off 좀 이해됩니까? 네네. 자, 그러면 모범 답안 들어보시죠. How about we hold off on raising the prices?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how about 다음에 회의니까 조동사를 썼어요. we hold off 끊고 on 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액션을 취하진 않았어요. 그럴 때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Trump is holding off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로 그 보복 테러프를 때리겠다, 임포즈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고 아직 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동사를 만약에 몰랐다면 그 제목의 타이틀이 해석이 됐겠어요? 안 됐죠. 이런 것은 사실 구동사는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뉴스 미디어라든지 논문 이런 모든 곳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제가 넌대영 책 쓰고 나서 신 박사님이 영상 촬영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신 박사님이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쭉 화면을 봐도 뭐 싱가포르에서도 뭐 그 학교도 다니셨고 해서 당연히 잘하실 것 같은데 아직 넘지 못한 뭔가 찜찜함이 있는데 그 비밀을 찾으셨대요. 그게 뭐냐? 바로 구동사예요. 구동사 같은 게 좀 약하기 때문에 명료하게 문장이 파악이 안 된다라고 그 영상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modal answers 5가지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how about 주어 동사가 뭐라고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제한. how about ing가 가장 격이 없이 편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약한 제한. 혹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what would you say to ing? 네, 그때 what would가 되는 이유는 가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would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mall talk. 자, 이제 오늘 스몰 토크, 하우바 관련된 스몰 토크 3가지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문 한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애슐리 말로는 조니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거 봤대. 잠시만.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애슐리 말로는 조니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걸 봤다네 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비가 잠시만. 야, 너무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넘겨짚지 말자, 우리. 넘겨짚지 말고 판단하기 전에 우선 조니한테 한번 물어보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물어보면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How about we ask him about? 이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How about 다음에 주어 나오고 ask somebody about something이라고 딱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how about we ask him about something before 다음에 넘겨짚다는 영어로 뭘까? 넘겨짚다라는 게 매우 한국말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너무 성급한 결론에 이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같거든요, 영어가. 너무 성급한 결론에 이르다 하면은 너무 직역이에요. 한국말스럽게 바꾸면은 넘겨짚지 마라. 이런 말을 들어도 이 표현이 생각나야 되거든.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A번 처음 해보니까 애슐리가 said 했는데 뭐냐면은 조니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걸 봤다는 것은 she saw Johnny on a date with another girl. 이렇게 하면 돼요. See somebody on a date. 이러면 딴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는 걸 봤다라는 표현이 돼요. 알겠죠? 오케이? on a date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go on a blind date 이러면 소개팅 나가다 이런 말이잖아요. on을 많이 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응용 퀴즈 하나 들어볼게요. 나 그 사람이 누구랑 손잡고 가는 걸 봤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각동사를 써가지고 I saw him. 그 다음에 holding hands with someone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지각동사 오형식을 써서 see 목적어 ing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ing는 아니었고요. she saw Johnny on a dat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모범답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볼래요? Ashley said she saw Johnny on a date with another girl. Hold on. How about we ask him about it before jumping to conclusions? 좋습니다. 자, 오늘 뭡니까 여러분? how about 나왔죠?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물어보다 할 때 그거 관련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sk him about it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패턴만 공부한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 표현입니다. jump to conclusions 즉 결론으로 점프해버리다 해서 넘겨짚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넘겨짚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제 보통 일반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재에는 넘겨짚다라고 잘 안 돼 있거든요. 섣불리 판단하다 이런 정직한 해석이 돼 있는데 저는 그러한 정직한 해석들이 일정 부분 우리 스피킹 느는 걸 방해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직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초학습자들에게는 직역, 중급 이상을 노리고 초입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는 조금씩 의역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 유치원에서 5살짜리의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한글 개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이 그냥 타겟 랭귀지를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근데 성인이 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한국어 완전히 마더텅인 모국어인데 순간순간 한국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 뭐 그렇게 한국말을 자꾸 개입시키세요? 이러는데 통역사 출신이라서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이제 두 번째 대화문 한글 들어보시죠.
보니까 몇 달째 일만 하는구나. 좀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건 어때? 그러고 싶은데 마감일이 임박해서 말이지. 좋습니다. 보니까 너 몇 달째 일만 죽도록 하네? 야, 좀 쉬면서 재충전하는 게 어떨까? 하니까 B가 정말 그러고 싶지. 근데 야, 데드라인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몇 주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 말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좀 쉬면서 재충전하는 거 어때?라는 이 표현인데 아무리 친하더라도 상대는 정말 어쨌든 지금 재충전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민해 있고 조심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땐 주어 동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how about. 자, 좀 쉰다라는 게 rest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왜냐? rest는 신체적으로 소파 같은 데 앉아 쉬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때는 진짜 한 2주, 보름이라도 좀 쉬면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브레이크가 더 나아요. 근데 더 좋은 표현은 you take some time off라고 해요. take time off가 쉬다라는 뜻이죠. sometime은 한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한동안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름인지 두 달인지 정해져 있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and 재충전은 말 그대로 recharge예요. 배터리 재충전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recharge하고 끝내버리는 게 제일 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근데 이제 일부 원어민들은 recharge one's batteries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또 언어를 정말 정직하게 안 하거든요, 구어 영어는. 그러니까 how about you take some time off and recharge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익숙해지면 좋고, 보니까 이제 일만 하는구나, 이런 거 어렵습니다. 시각적으로만 본다면 뭐죠, 여러분? It looks like 주어 동사예요. 시각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꼭 시각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너 보니까 이런 말 있죠. 전반적 종합적 판단은 seems like라고 해요. 그래서 it seems like 주어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쉬운 표현은 only를 쓰면 되겠죠. only. 근데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또 있기는 해요. 뭐죠? You have been doing nothing but work라고 해서 오직을 강조할 때는 nothing but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오직이라는 뜻이 되냐면 but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다라는 말이거든요. but이 제외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except. 그래서 진짜 많이 씁니다. 야, 넌 소주만 마시네? 이러면 영어로 Oh, looks like you drink nothing but 소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 nothing but을 알아서 두 가지 좋은 점이 뭐가 있죠? 한 번에 알아듣는다. 두 번째,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고는 싶은데 마감일이 임박해서 이 두 가지 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쏟아지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나도 그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때는 뭐 아무런 표현 딴 거 쓸 것 없이 무조건 이걸로 가야 돼. 뭐죠? 무조건 wish예요. I wish I could예요, 그냥. 오케이? hope를 쓰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야, 누가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니? 자, 여러분, 정말 최고의 동시통역사들은 누가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는 줄 알지 이거를 갖다가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얘기해도 그거를 그냥 I wish I could라고 바꿔버리는 친구가 최고의 실력자거든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일이 임박해서 할 때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작을 해요. The deadline을 주어로 잡아요. The deadline is 임박하다, 뭐 coming up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해요. 그런데 다수의 원어민들은 어떻게 영작을 하던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I have a deadline coming up in a few weeks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영작을 해요. 중요한 정보는 데드라인입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쉬고 싶지만 못 쉬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정보가 주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Actually, I have a deadline coming up in a few weeks가 훨씬 자연스럽게 들려요. 자, 실제로 이거는 무슨 어순과 같으냐 하면, 자, 실제로 제 학생 중에 학교 선생님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안 그래도 저희 학생들이요, 지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몇 주 안 남아서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테스트라고 주어로 잡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원어민들은 My students have tests coming up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in a few weeks. students가 주어가 돼야 돼요. 요렇게 중요한 정보. 만약에 데드라인이나 시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주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주로 어떤 거냐면 그것은 단순 공지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 중간고사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로 잡혀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개입되지 않죠. 스케줄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the midterms are scheduled for 얼마, 어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이해 완전히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모범 답안을 한번 들어보시죠. It seems like you've been doing nothing but work for months. How about you take some time off and recharge? I wish I could, but I have a deadline coming up.
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seems like 체크해두고 nothing but 체크해둬야 되고요. take some time off 너무 중요하죠. 이제는 I wish I could가 입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순 O형식 구문인 have 목적어 ing 구문 그죠? My students have tests coming up 하고 I have a deadline coming up이 입에 붙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번 적어서 영어를 학습할 때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틀을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고 봐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쉴 수 없는 이유 나 얘기를 하니까 I have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이론은 빠삭한데 실제 스피킹이 안 되는 사람이 꽤 많아. 그 사람은 뭐냐? 실제 아웃풋에 대한 노력이 적거나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거나 이런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 이걸 따라하고 암기하고 원어민한테 써보지 않으면 입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스피킹이 잘 될 때는 이런 모든 이론적 지식은 순간순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영어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말하는 걸 최종 목표로 삼으시기 바라면서 다음 스몰 토크 갑니다. 한글 들어보시죠. 차를 리스하면 꽤 비쌀 거야. 리스 업체에는 신차만 있는 것 같아. 그럼 저렴한 차를 사는 건 어떨까? 파소에서 싸게 나온 차들을 좀 봤거든. 좋습니다. 자, 차를 리스하면은 꽤 비쌀 거야. 그리고 리스 업체에는 신차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누가 이제 최근에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B가 야, 그러면 괜히 고급 승용차 이런 거 말고 저렴한 차를 그냥 리스하지 말고 구매하면 어때? 지금 파소 가보니까 이 온라인 사이트 같은데 여기 싸게 나온 차 꽤 많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친구에게 제안하는 거죠? 그럼 정말 친한 사이 같으면은 How about 그냥 buying something cheap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또 조금 예의를 차린다면은 어떻게 하죠? How about you buy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해되시죠? 선택의 문제. 그러면서 파소에서 싸게 나온 차들이 좀 있더군 이것이 영작이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렴한데 좋은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원어민은 great deal이라고 그래요. good deal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deal이라는 great deal이라는 자체가 물건 되게 괜찮다 이거 가격도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원어민은 입에 달고 살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영작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I have seen some great deals. 그 다음에 사이트 같은 건 on을 쓰거든요. 당근마켓처럼. 그 다음에 on paso 이러면 게임 끝나요. 근데 여러분 싸게 나온 차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이런 표현 방식을 모르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cheap이나 inexpensive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맞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싸게 나왔는데 쓸만한 이런 뜻이 전혀 안 담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 원어민들 보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I think I got a great deal on this couch. 야, 나 이번에 이 소파 되게 잘 산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한말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50만 원밖에 안 줬는데 퀄리티가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 알아두시면 좋고 리스하면 꽤 비쌀 거다. 이건 leasing will be pretty expensive 이런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 업체는 신차만 있는 것 같아. 이 영작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강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제 앞에 있다면 이걸 직접 영작을 한번 시켜볼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주어 잡는 게 중요해요. 물론 리스 컴퍼니즈라고 해도 되죠. 아니면은 they라고 해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they only have 신차 available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available, 오케이? 물론 for sale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 참 주어 잡는 걸 제가 보고 싶은 건데 실제로는 모범 답안을 먼저 보고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it looks like 다음에 they only have brand new cars available이라고 했죠? 이때 왜냐하면 리스라는 말이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문맥상 they가 리스 측 회사를 다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구체적으로 리스 컴퍼니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퉁쳐서 they라고 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ow about 다음에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부부의 대화나 남친 여친의 대화일 수도 있겠네요. we라고 있는 걸 봐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싼 거 사자 해서 파소에서 괜찮은 물건 봤다 할 때 뭐라고요? some good deals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Leasing will be pretty expensive. It looks like they only have brand new cars available. How about we just buy a cheap car then? I've seen some good deals on Paso.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스몰 토크 3개를 한번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배울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잘 기억해두고 역시 how about 주어 동사냐 ing는 의도나 컨텍스트 자리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케이스 Cases in point.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스 이즈 인 포인트와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이즈 인 포인트에 해당하는 한글 성어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9월 초네요. 여름 의류 세일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군요. 그런데 세일 시점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경쟁사가 신제품 라인을 선보일 때까지는 가격 인하는 보류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고객을 덜 빼앗길 테니까요. 자, 그럼 같이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 의류 세일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돼 있네요. 여름 의류 세일인데 우리가 이제 시즌 막바지 세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End of summer 그 다음에 clothing sal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End of summer clothing sale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it is 그 다음에 time for something 구문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t is almost라고 이제 한번 강약 조절을 했고요. It is almost time. 그 다음에 for our end of summer clothing sal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일 시점을 좀 바꾸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내 회의에서 제가 늘 인강에서 강조드린 게 이제 제안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떠보기 위해서 쓰는 그 제안 방법에 두 가지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I was thinking that 주어 동사가 있고요. 이때 동사 자리에는 조동사 could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사실 김재호 영어야 100 인간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청산유수 같이 나올 것 같아요. I was thinking that we could do something. 입에 쫙쫙 붙죠?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maybe we could do something. 이 구문도 입에 붙지 않습니까? Maybe we could do something. 그래서 오늘은 입 1번의 표현으로 영작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I was thinking that we could do something.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시점을 좀 바꾼데 시점이라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냥 타이밍이 브로큰 잉글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I was thinking that we could change the timing. 이렇게 하면은 how about이나 let's보다 훨씬 약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한국말로 굳이 따지면 시점을 바꿉시다. 바꾸는 게 어때요? 혹은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런 뉘앙스보다 톤을 다운시켜가지고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조심스러운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사가 신제품 라인을 선보일 때까지는 가격 인하를 보류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제안이잖아요. 제안이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한참 전 강의에서 어떤 설명을 드린 게 여러분 기억납니까? How about 구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한국인이 가장 평소에 많이 쓰는 것은 How about doing something입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포멀한 상황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예의를 차릴 때는 How about 주어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바로 이때 How about we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How about we do something이 How about doing something보다 훨씬 절제되고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들리는 그런 포멀한 컨텍스트에서 어울립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How about we do something을 쓰면 되고 그럼 뒤에가 이제 어려워요, 여러분. 가격 인하를 보류하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보류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postpone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딜레이인가? 아니면 do something later?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힘을 발휘하는 영어 학습 컨텐츠가 뭐죠, 여러분? 바로 구동사 구사력입니다. 구동사. 그래서 hold off라는 표현 구동사를 쓰시면 되거든요. hold off는 원래 타동사로 써가지고 원래 목적어가 있는 녀석이었어요. hold something이나 somebody off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제기대명사라는 용어 아세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제기대명사가 뭐냐 하면 oneself입니다. oneself. 그러니까 뭐냐면 myself, ourselves, themselves, yourself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hold ourselves가 생략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hold oneself off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내 몸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내 스스로를 붙들고 그 목적이나 목표 대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내 몸을 떨어뜨려 놓는 게 hold myself off예요. 따라서 어떤 액션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잠시 보류하고 중단하는 게 hold off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로 외워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사실은 어린이가 학습하는 그 사파 같은 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것은 구동사 책을 지금 집필 중인데 그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old off가 어떤 액션, 그러니까 마음은 먹었어요.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hold off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은 굳혔지만 그 실행을 미루다는 얘기예요. 느낌 오시죠? 따라서 가격 인하는 내부적으로 이미 agreed upon, 즉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agreed upon, 합의가 된 상황인데 액션을 취하는 걸 좀 보류할 때 hold off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학생들하고 영어 프리토킹을 하는데 이런 문장을 저희가 자유롭게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폴더하고 뭐 플립인가 이게 나왔는데 I think I'm gonna hold off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세련미 있죠? 그래서 좀
좀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폰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채로운 상황에서 이걸 기억하게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봤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가격 인하는 보류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홀드 다음에 원래 목적어 제기대명사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명시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hold off,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보류하다 할 때 on을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을 인하하는 거잖아요. 내리는 거를 보류하는 거죠. 따라서 cutting, 자르다라고 해서 cutting prices. 그래서 hold off가 마음은 먹었고 결심은 했지만 액션은 나중에 취하다라고 해서 보류하다는 뜻이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how about we hold off on cutting prices. 그 다음에 경쟁사가 신제품 라인을 선보이다 하는 표현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경쟁사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until our competitor가 되겠고요. 선보이다 하는 것은 아마 뭐 release 같은 게 가장 먼저 생각나겠지만 조금 더 구어체스럽게 말하듯이 하면은 뭘 들고 나오다, 가지고 나오다라고 해서 comes out with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omes out with their new product li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with their new product line. 멋지죠? 그래서 how about we hold off. 그리고 읽을 때요, 여러분 집에서 읽을 때 how about we hold off 하고 살짝 포즈를 줘야 돼요. 왜냐면 hold off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on ing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ow about we hold off on cutting prices until our competitor. 그 다음에 들고 나오다, 가지고 나오다니까 선보이다죠, 뭐죠? comes out with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군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release도 좋지만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을 덜 뺏긴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편 회사 물건을 사는 고객이 좀 줄고 그래도 우리 걸로 사줄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덜 뺏길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범 답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자 보시면은 that way, 그렇게 되면 자 that way라고 해서 they won't steal as many of our customers.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they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 그 다음에 as many of our customers 다음에는 이게 원급 비교인데 뒤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뭐뭐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략되고 as many of our customers에서 우리가 가격을 인하를 안 했을 때만큼은 안 뺏길 거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as를 쓴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막 이걸 외운다거나 이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제가 김지호쌤은 만약에 학습자 입장에서 케이스 이진 포인트가 난 너무 버거우면 여기에서 다 외우는 것보다 어디를 외우실래요? 라고 한다면 저는 I was thinking that we could change the timing부터 그 다음에 until our competitor comes out with their new product line 여기까지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괜히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however를 빼고 외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외워보자고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was thinking that we could change the timing. 그 다음 how about we hold off. 그 다음에 살짝 퍼즐을 주고, 여러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how about we hold off on까지 읽으면 안 돼요. 한다면 있든지 아니면 how about we hold off 끊고 on cutting prices 그 다음에 until our competitor comes out with their new product line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진입 포인트는 길이가 그날마다 다르지만은 요런 것들은 딱 요렇게 외우고 정말 옆에서 쿡 찌르면 바로 툭 나오게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리지만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는 성우 음성으로 영어 모범 답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the beginning of September, so it is almost time for our usual end of summer clothing sale. I was thinking, however, that we could change the timing. How about we hold off on cutting prices until our competitor comes out with their new product line? That way, they won't steal as many of our customers. 좋습니다. 자, 여러분 꼭 집에서 암기 부탁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Q&A를 통해서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I was thinking과 maybe we could의 좀 뉘앙스 차이나 유스지 차이는 뭐냐 이런 질문도 들어왔고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further studies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further studies에서는 스몰 토크에 아주 묘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nothing but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오늘 이번 데이의 스몰 토크에 nothing but입니다. nothing but은 only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 뜻이 되냐 하면 but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하고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상 영어에서 정말 nothing but 원어민들 입에 달고 살거든요.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입에 달고 산다는데 진짜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한 5-6개의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넌 정말 말썽만 피우는구나 이러면 말썽이 여러분 참 이것도 최근에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걸 했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교사 선생님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많이 힘드신데 애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고 우리가 혼을 내면 다음날 부모가 전화가 온다. 이런 스피킹이 있었는데
말썽을 피우다 할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cause trouble이에요. cause trouble. 우리가 이제 trouble maker 이런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인 반면에 말썽을 일으키면 cause trouble이나 act out 같은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넌 말썽만 피우는구나 하면 you are causing 현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you cause보다는. 그래서 you are causing 이렇게 하고 여기에 nothing but을 쓰셔야 돼요. only란 뜻이죠. nothing but. 그 다음에 trouble 이렇게 해버리면 게임 끝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You are causing nothing but trouble. 한 번 더 시작. You are causing nothing but trouble. 멋지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범 답안에 보니까 You are causing nothing but trouble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이번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직을 했나 봐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인데 좋은 점밖에 없다. 야, nothing but good things라는 얘기잖아요. 간추리면 오직 nothing but 그 다음에 good things to say about 이게 하나의 표현 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new job에 대해서 말할 것이 good things s 붙여야 됩니다. good things 좋은 점밖에 없다 할 때 I have nothing but good things to say about인데 사실 입에 잘 안 붙죠, 여러분. 근데 그 정말 이게 이제 입에 붙으려면은 정말 한 20번, 20번 정도 접하고 또 여러분 인강 복습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 20까지 다 듣고 다시 1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시차를 좀 두고 또 한 번 nothing but good things to say about 이렇게 이제 자꾸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연거푸 오늘부터 일주일 잡아서 매일 하는 것보다도요. 한번 해놓고 한 일주일 묵혀놨다가 다시 보고 이게 훨씬 오래 남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서 nothing but good things to say about my new job이라든지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매일매일 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쓸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신수동 마포에 사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아요. 산책로 있죠. 맛있는 음식점 많죠. 이러면 I have nothing but good things to say about my neighborhoo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쓸 일이 많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 표현이 모른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 Only good things 이렇게 하고 이제 동작 중심의 영어를 할 거예요. 과한 막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역시 제가 흥분했습니다. 모범 답안 보니까 I have nothing but good things to say about the news. 멋지죠?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단어는 쉽게 전체적인 문장은 자연스럽게가 되는데 다만 nothing but은 쉬운 표현은 아니죠. nothing but 정도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좀 웃긴 예문이죠. 제프라는 친구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 계속 흰 쌀밥만 먹고 왔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저와 어떤 외국인의 대화 속에서 나온 문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자기 뭐 누구 얘기하면서 오직 라이스만 먹었대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친구 입에서 nothing but rice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제 귓전에 확 꽂히는 거예요. 저도 역시나 국내에서 공부하면서 텍스트로 영어를 공부하고 드라마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in person, 직접 대화에서 nothing but을 문장 속에서 그것도 재미난 얘기를 하다가 툭 들으니까 픽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늘 픽업의 강도가 10배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순간을 맞이한 표현이 많을수록 영어가 수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답안 보면 He ate nothing but white rice the whole trip 이렇게 돼 있죠. 여행 내내.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도 Q&A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The whole trip을 보면 이게 명사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uring the whole trip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도 됩니다, 사실은.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얘가 시각적으로는 명사처럼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마치 이것은 this morning 이거 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 전사가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this morning 앞에 in this morning 붙이면 원어민들 X 딱 그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냥 this morning이라고 합니다. 왜? 부사니까. 따라서 the whole trip이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드려도 막상 이번에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 Q&A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 질문이 이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불편하거든. 자기는 이상하네. 전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많이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자, 그 다음 그 친구는 자몽 주스랜다. 자몽 소주만 마시는데 오늘은 석류를 마셨다. 이거는 제가 역시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여자 원어민 분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 얘기하다가 걔는요 맨날 자몽 주스만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슨 소주를 주스랜다 자꾸 무슨 소주를 마셨다고요? 이렇게 저에게 재미난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할 때가 영어가 제일 재밌어요. 심각한 시사적인 내용 가지고 디베이트 할 때보다 일상 영어 하면서 건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민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친구는 만약에 사만다가 있다면 사만다는 she drinks only 자몽 소주에도 괜찮아요. 근데 nothing but이 더 강한 표현이거든요. 자몽 소주만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she drinks nothing but 자몽 소주 but
She went for 석류 today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석류는 저도 실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발음도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She drinks nothing but 자몽소주. But today 여러분 석류 같은데 안 해본 거에 도전할 때는 go for something이라고 그래요. 음식이나 음료 이런 거에 모두. 그러면 She went for 석류소주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drank 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상에서 보죠. 몸담에 나와 있죠. went for.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생활형 영어에서 들리는 nothing but이 되게 선명하게 들리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이런 것이 실제 대화에서 went for 딱 쓰니까 딱 꽂히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걸 몇 번 가졌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자꾸 뭐 이론적으로 뭐 쉐도잉을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접어두시고 김재호 영어회화 100 인강만 여러분 진짜 뭐 딸딸딸 외우면 된다 이게 거짓말이 아님을 반드시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믿고 열심히 또 활기차게 학습 이어갑시다. 자, 사라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라 욕을 엄청 하나 봐요. 걔는 뭐 어떻고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 근데 사라 나한테 너무 잘해주기만 하는데 뭐.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만 난 좋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사라 is nothing but nice나 kind to me.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강조되게 들리거든요. only라는 뜻으로. 그래서 she's nothing but kind to m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해준다. 잘해주기만 하는 걸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안 좋은 거 I heard a lot of bad things about Sarah, but she'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 she is nothing but 하면 안 되고 모범 답안은 she has been 이렇게 해왔느냐. 둘 다 괜찮아요. 그냥 평소에 나한테 잘해준다 하면은 she is nothing but kind to me인 거고요. 그동안 나한테 나 지금 살아 안 지가 한 6개월 됐거든? 근데 그동안 만날 때마다 너무 잘해준다. 이러면은 she's been nothing but kind 이렇게 되는 거고 너 오늘따라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건데? 이럴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진행형을 쓰는 거예요. Why are you being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제 날 잡고 진짜 한번 뿌리를 뽑아볼 겁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된 느낌이 있죠. 누구나 아는 설명이지만 근데 단순하게 쉬자면 그녀의 경향이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is ing는 일시적으로 오늘 왜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제는 질문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를 한번 뽑아버릴 겁니다. 꼭 제가 문법 뭐 이렇게 수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I heard a lot of bad things about Sarah, but she'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멋지죠? Nothing but 많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오늘 수업도 역시 돈 많이 뵙길 바라고 뭐 이렇게 하루에 데이가 3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한꺼번에 다 듣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쪼개서 듣는 분도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 안 외워졌다라고 속상해하지 말고 한 달 있다가 다시 펴서 또 한 번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리마인드하고 이래서 6개월을 가는 게 훨씬 오래 남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